어느 날 갑자기 내 다리로 걷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화장실 가는 것도, 밥을 먹는 것조차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면 끔찍하지만 곧 다가올 수도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93세 현직 의사, 2023년 기네스북에 세계 최고령 의사로 등재된 최정민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습니다. 70대인데도 벌써 지팡이나 보행기에 의존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최근 충격적인 서울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10일간 누워만 있어도 근육이 9%나 줄어듭니다. 제 환자였던 김철중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8세의 김철중 씨는 태권도 5단의 유단자로 젊은 시절 선수 생활과 함께 학교 체육교사를 겸임했었습니다. 체력이나 근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화장실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친 후 6개월 만에 보행기 없이는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행히 지금부터 관리하면 다리 힘을 다시 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뇌는 어떤 것을 보고 결정하는데 불과 0.01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튜브 채널을 이리저리 돌려보면서 이 영상을 선택하신 것은 본능적으로 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끝까지 주의 깊게 들으셔서 죽을 때까지 같이 해야 할 나의 소중한 다리, 근육들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도 지팡이나 어떠한 보조기구도 없이 다닐 수 있는 비결 3가지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 방법을 몰라서 70대의 지팡이나 보행기에 의존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선생님을 더 일찍 만났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3가지의 비결은 나이가 들면서 바뀌는 골밀도의 저하, 근육량의 저하, 심장 기능의 저하 등 모든 것을 고려하여 제가 정리한 것이며, 실제 많은 훌륭한 전문가나 의사분들이 계시지만 나이가 들어감을 경험한 저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에 더욱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게다가 이 비결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동작이 절대 아닙니다. 중간중간 동작에 대한 영상을 같이 보여드릴 테니 꼭 보시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작은 다시 돌려보기로 부분적으로도 보실 수 있으니 처음에는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이후에 다시 한번 보시면서 따라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우리 몸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 크게 머리, 허리, 다리 3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중 다리는 뼈와 가장 많은 근육이 분포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희가 집을 짓는다고 가정한다면 다리는 기둥과도 같은 것입니다. 기둥이 약한 집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를 관리하는 3가지 축은 근력, 혈액순환 그리고 마지막 생활 습관입니다. 지난달 진료실에 오신 김영수 할아버님 72세은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 외출이 두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다리 근육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3개월간 간단한 다리 운동을 꾸준히 하신 후 김 할아버님은 이제 혼자서도 슈퍼마켓을 다녀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리 근육은 우리 몸의 기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들지만 간단한 운동으로 충분히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님께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은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10분 동안 서 있기였습니다. 벽에 등을 대고 서 있는 것이 뭐가 어려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단순히 기대는 것이 아니라 몸이 완전히 똑바로 양쪽 어깨와 등 발 뒤꿈치가 모두 정확하게 벽에 닿게 서 있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흔히 다리 근육을 강화한다고 하면 스쿼트를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젊은 분들에게는 좋은 운동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무릎 관절이 약하기 때문에 온몸의 체중이 무릎에 실리는 스쿼트 같은 운동은 독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10분이 어렵다면 5분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이 운동은 저희 같은 노년기에 더더욱 필요한 것이 배를 중심으로 지방이 축적되면서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복부는 나오는 전형적인 거미 형태의 체형으로 변형이 됩니다. 다리 근육만 강화한다고 강화가 되는 것은 젊은 시절이나 가능한 것입니다. 노년기에는 코어 즉 배에 힘을 주어 배와 허리를 강화하는 운동이 같이 병행되어야 다리 근육도 같이 강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벽에 똑바로 10분 동안 서 있기 운동보다 더 좋은 운동은 없다고 자부합니다. 68세 박순자 할머니도 다리 힘이 없어서 몇 달 동안 외출을 못 하셨다면서 이제는 화장실 가는 것조차 힘들다고 무척 고생을 하셨습니다. 벽에 서 있기 10분을 3개월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한 후에 선생님, 이제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힘들지 않아요. 매일 강아지랑 산책도 하고 동네 슈퍼에 우유랑 두부를 사러 직접 가요 하고 기뻐하셨습니다. 이분 또한 믿지 않으셨습니다. 나이 들어 근육도 빠지고 기운도 없는 것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냐고 더군다나 단지 서 있는 것만 가지고. 믿기 힘드시겠지만 직접 해보신 많은 환자분들이 이 방법을 주변에 알려주고 계십니다. 소중한 친구분들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그들에게는 희망이고 미래이니까요. 오늘부터 딱 10분만 벽에 등을 대고 똑바로 서보세요. 한 달 뒤 여러분의 다리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최근 넘어져 골절상을 입으셨던 이영희 할머님 70세은 무당벌레 운동으로 다리뿐만 아니라 팔의 근육 그리고 균형 감각까지 크게 향상시키셨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자신 있게 산책을 다니십니다. 이 운동은 서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워서 하시는 운동입니다. 누워서 하는 것이 무슨 운동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상을 모두 보신 후 직접 10분을 해보신다면 왜 이 운동을 추천드렸는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무당벌레 운동은 무당벌레가 등을 대고 누워서 다리와 팔을 움직이는 모습에서 따온 운동입니다. 무당벌레가 뒤집혀서 다리를 움직이는 모습처럼 우리도 등을 대고 누워 팔다리를 부드럽게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허리와 관절에 무리 없이 전신을 가볍게 움직일 수 있어 노년기에 특히 좋습니다. 이 운동이 특히 노년에게 좋은 것은 팔다리를 엇갈려 동작함에 있어 뇌의 기능까지 같이 강화해주기 때문입니다. 기본 자세는 바닥에 등을 대고 편안하게 눕습니다. 무릎을 구부려 발바닥이 바닥에 닿게 합니다. 먼저 다리 흔들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양 무릎을 가슴 쪽으로 살짝 당겨 발이 바닥에서 떨어지게 합니다. 다음을 다리 흔들기를 해보겠습니다. 무당벌레가 뒤집혀 있는 모습처럼 다리를 천천히 좌우로 흔듭니다. 편안한 범위 내에서 10-15회 정도 반복합니다. 어지러움이 있으면 바로 멈추세요. 마지막으로 팔다리를 동시에 들기. 기본 자세에서 오른팔과 왼다리를 동시에 살짝 들어 올립니다. 3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내립니다. 이번에는 왼팔과 오른다리를 동시에 들어 올립니다. 각 방향으로 5-8회씩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무당벌레 운동이 뭔지 몰라 걱정했어요. 그런데 무당벌레처럼 뒤집혀서 하는 운동이라고 하니 이해가 쉽더라고요. 일주일에 3번 5분씩만 했는데도 허리가 한결 편해졌어요. 이제는 아침마다 이불 위에서 무당벌레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한답니다. 이 운동은 짧은 시간, 적은 노력으로도 몸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은 혈액순환 쪽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다리가 자주 붓고 무거워지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리 부종은 왜 생기나요? 다리 부종은 혈액 속 물이 혈관 밖으로 새어나와 다리에 쌓이는 현상입니다. 쉽게 말해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리에 고여있는 상태죠. 이것은 단순히 불편한 것을 넘어 심혈관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박순옥 할머니 78세는 매일 저녁이면 발목이 퉁퉁 붓고 신발이 꽉 조이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정맥 판막 혈액이 역류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문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매일 저녁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잘 때는 다리를 좀 높이 베개로 받쳐놓기 시작했더니 2달 만에 신발이 헐렁해졌어요. 이제는 손가락으로 발목을 눌러도 움푹 들어가지 않아요. 정말 간단하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내린 처방은 비싼 약도 별도의 특진도 아닙니다. 1. 따뜻한 물에 발 담그기. 매일 저녁 38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발을 15에서 20분간 담가주세요. 이렇게 하면 혈관이 확장되어 혈액이 더 잘 흐르게 됩니다. 물에 소금을 한 스푼 넣으면 더 효과적입니다. 2. 다리 높이 들기. TV를 볼 때나 잠자리에 들 때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두세요.
이렇게 하면 중력의 도움을 받아 다리의 고인물이 몸 안으로 다시 흡수됩니다. 3. 가벼운 다리 마사지.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리듯 마사지 해주세요. 이는 혈액과 림프액 몸의 노폐물을 운반하는 액체의 흐름을 돕습니다. 아직 림프에 대한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이라면 이 영상 마지막 오른쪽에 걸린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 있으니 중요하지만 관리하지 않는 림프계에 대해서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관리만으로도 20년 이상 건강하게 사시는 방법을 아실 수 있습니다. 김영철 할아버지 82세는 오랫동안 당뇨를 앓고 계셨는데 다리가 자주 저리고 차가워지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이는 당뇨로 인한 말초혈관 질환, 혈관이 좁아지는 질환의 신호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든 탓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하시더군요. 매일 아침 발목 돌리기 운동을 하고 하루에 2번씩 다리를 마사지하기 시작했어요. 또 걷기 운동도 조금씩 늘렸더니 6개월 만에 다리가 많이 따뜻해지고 저림도 줄었습니다. 이제 다리를 관장하고 있는 3가지 부분 중 가장 중요한 3번째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환자분들이 간단한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다리 건강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환자분들에게 권해드린 3가지 핵심 습관과 그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희 할머니 73세는 종일 텔레비전을 보며 앉아 계시다가 저녁이면 다리가 퉁퉁 붓고 저린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정희 어머님,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에 혈액이 정체되어 부종이 생기고 심하면 정맥혈전증 혈관 속에 피가 굳어 혈전이 생기는 병까지 올 수 있어요. 제 처방은 간단합니다. 30분마다 알람을 맞추고 일어나서 5분만 걸으세요. 처음에는 귀찮아 하셨지만 한 달 후 진료 때는 달라진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처음엔 매번 일어나는 게 귀찮았는데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알람 소리가 나기 전에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걷게 되네요. 다리 부종도 많이 줄었고 무엇보다 허리 통증도 함께 좋아졌어요. 덧붙여 한 가지 비법을 더 알려드리면 이때마다 물을 한 잔씩 드세요. 그러면 물 마시기와 나쁜 습관 교정이 동시에 됩니다. 물 마시기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신다면 이 영상의 끝부분 왼쪽에 장수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7가지 습관을 참고하세요. 퇴직 후 취미로 바둑을 두시는 박종석 할아버지 68세는 다리에 울퉁불퉁한 혈관이 튀어나오고 종아리가 자주 아프다며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진찰 결과 초기 정맥류 증상이었습니다. 박종석 어르신, 바둑 두실 때 어떤 자세로 앉으세요? 여쭤보니 항상 다리를 꼬고 앉는다고 하셨습니다. 다리를 꼬면 혈관이 눌려 혈액순환이 방해받습니다. 그러면 혈관벽이 약해지고 판막 혈액이 역류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문이 망가져 정맥류가 생길 수 있어요. 앞으로는 바른 자세로 앉아보세요. 3개월 후 박 할아버지는 달라진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처음엔 자세를 바꾸는 게 어색했지만 의자에 깊숙이 앉아 양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두니 오히려 더 편하더라고요. 좋은 의자도 하나 샀습니다. 요즘은 다리 통증도 많이 줄었고 붓는 증상도 없어졌어요. 최근 제가 진료한 김미숙 할머니 71세와 이상철 할아버지 75세는 다른 증상으로 오셨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2분 모두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오래 신으셨던 것입니다. 김미숙 할머니는 멋있어 보인다며 발보다 작은 구두를 신었고 이상철 할아버지는 오래된 운동화에 밑창이 다 닳았는데도 아깝다고 계속 신으셨습니다. 발은 우리 몸의 기초입니다. 발이 불편하면 걸음걸이가 바뀌고 이는 무릎과 허리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마치 집의 기초가 약하면 전체 건물이 흔들리는 것과 같아요. 발에 맞는 편안한 신발을 신는 것은 단순한 편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의 문제입니다. 2분께 발에 맞는 편안한 신발을 추천해드렸고 3개월 후 2분 모두 무릎 통증과 허리 통증이 크게 줄었다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이제 걷는 게 무섭지 않아요. 발이 편안히 더 많이 걷게 되고 그러다 보니 체중도 조금 줄었어요. 덕분에 무릎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새 운동화를 신고 산책하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몰랐어요. 허리 통증도 절반은 줄었습니다. 좋은 신발의 조건은 결코 비싼 것이 아닙니다. 발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여야 됩니다.
뒤꿈치가 안정적으로 발과 신발에 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밑창이 충분히 쿠션이 있어야 무릎으로 가는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가볍고 통풍이 잘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약은 필요할 때 먹되 생활 습관은 매일 지키세요. 그것이 제가 40년 진료 경험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다리 건강관리법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생활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다리 건강으로 고민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간단한 실천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운동 중 벌레 이름이 들어간 운동으로 붉은 등의 점이 있는 곤충이 뒤집어져서 있는 모습과 같다고 해서 만든 이 운동 이름을 댓글에 써봐 주세요. 댓글과 함께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2달 후 여러분의 달라진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인의 40% 이상이 겪고 있는 우울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히 현직 최고령 94세 이근호 박사님을 모시고 상담자들의 사례와 노년기 우울증을 피할 수 있는 비법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마음의 건강도 신체 건강 못지않게 중요하니 꼭 시청해 주세요.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